자, 여러분 60페이지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건데요. 오늘 뭐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거 이런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한 것은 뭐 자세한 것은 역시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순화는 세율은 뭐 자세한 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용어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아까 제가 시 한 편 읊어드린다고 그랬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겨울바다 김사랑 시인의 시입니다. 철진한 바닷가엔 밀물과 썰물만 교차되었지. 인연의 밧줄을 끌고 당기다가 거품만 쏟아놓은 자리 하얀 소금꽃이 피었네. 수평선은 침몰되고 그 바다의 가슴에 수없이 흔적을 만들었다 지우는 돌아누운 그 섬엔 괭이 갈매기만 울었네. 겨울바다는 눈물을 삼켜도 아무런 흔적이 없고 지난 추억의 그림자만 내 가슴에 묻고 말았네. 좋은데 여러분은 잘 못 느끼는구나. 아직은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낯설은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런 소리가 막 나중에 딴 데서 보면 막 절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두 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하나는 나중에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겨울 강가에서 안도연 시인입니다.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좋은데 여러분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보시면 중요합니다. 29회 시험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29회 시험은 나옵니다. 먼저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한번 보시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입니다. 여러분, 재산가액인데 그 보유하는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이죠.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이고 재산세는 재산가격인데, 요거요 개인 소유, 자 보세요, 요거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과세주체가 결정합니다. 과세주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요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인데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했어요?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또 보세요. 이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고개를 드시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 부동산을 8천만 원에 취득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상 취득한다. 그러면 시가표준액 1억이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얼마를 과세표준이에요? 그 8천만 원.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잖아요.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 취득한 재산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들. 20년 전에 제가
C값 준액 1억짜리 부동산을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20년 전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상승하든 말든 20년 동안 올라가든 말든 처음에 사실상 취득한 가격 8천만 원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돼.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표준 국가나 자치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C값 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 알고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 또 이어지는 얘기는 일단 먼저 교재 보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나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지방세 과세 C값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이 C값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요.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현재 지금 토지 건축물 같으면 이게 70%고요. 100분의 70. 주택 같으면 이게 지금 주택이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주택은 6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곱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의 C값 표준액, 토지 C값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토지 C값 표준액. 자, 토지 C값 표준액이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 원이 과세 표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예요? 토지니까 70% 곱한 얼마예요? 7천만 원이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같으면 자,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 있죠? 주택의 공시 가격, 즉 C값 표준액이 또 아파트 같으면 공동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인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을 얼마냐 그러면 이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몇 프로요? 60% 곱한 얼마예요?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개별 공시가에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건축물 주택은 C값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이라는 것. 또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표준은 60%인데요. 이걸 시험에서 자, 별장의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C값 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고요. 100분의 얼마다? 60% 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곱한 금액이라는 거.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C값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예요.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액 곱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얘는 C값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을 안 곱해요.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보면 양가로 1번을 봅니다. 과세 표준에서 양가로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C값 표준액의 밑줄이요. 그리고 C값 표준액의 밑줄이고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밑줄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그럼 제가 밑줄 긋은 것만 다시 읽어볼게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C값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럴 때 동그라미 1번 토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냐? 100분의 70%. 주택은 몇 프로요? 60%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양가로 2번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뭐로 한다? C값 표준액으로 한다. 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한다는 거. 윗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입니다. 계율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이 다 다른데 재산세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도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미줄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미줄입니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미줄이요. 자, 그 해에 재해가 발생해서 재정 수요 때문에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감 조정한 세율은 그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입니다. 근데 실전에서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전에서는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3번 얘기는 참고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이제 양가로 2번 토지세율, 건축물세율에서 세율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아직 안 할 거고요. 뭐만 할 거냐면 초과누진세율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요. 동그라미 2번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 잠깐 일단 분리대상 토지, 동그라미 1번 분리대상 토지 있잖아요. 납세무자 소유하고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현해서 다음에 비례세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저일분리대상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는 1,000분의 0.7이니까 0.07%인데 분리한다는 것은 보세요. 따로 얘네들만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있다 그러면 광명시에 A농지도 있고 B농지도 있다. 자,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A농지는 A농지의 0.07, B농지는 B농지의 0.07%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0억짜리든 20억짜리 농지든 0.07%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는 비례세율이니까 그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적용하고 또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요. 그러니까 뭐 합산하든 A농지와 B농지가 이걸 합산해서 0.07% 적용하든 따로따로 적용하든 결론 똑같아요. 비례세율은. 그래서 하여튼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직은 세율을 안 외우셔도 되고요. 고율분리대상 토지, 골프장, 고라시장 토지는 1,000분의 40이니까 몇 프로요?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다른 토지 합산하지 않고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세액은 과세일년제에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현해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A상가 토지도 있고 B상가 토지도 있어요. 그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격을 합산하는 과세표준 금액이에요. 합산하면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이 높아지겠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초과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만 드리고요. 정교하게 이제 다음 세율을 다음 순환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그 초과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져요. 그 종합합산 대상 토지 표를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야. 1억 원 초과. 과표가 커지면서 세율은 0.2, 0.3, 0.5 높아지죠? 누진세율이에요. 초과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했더니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몇 번째 과표구간에 해당돼? 두 번째.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야. 그러면 초과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6천만 원일 때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 6천일 때는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야? 1,000만 원. 여기에다가 0.3%니까 1,000만 원에 0.3%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 0.3%면 얼마예요? 3만 원이지. 그죠? 그러면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만 원. 이게 초과누진세율이에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금액 종합합산 대상 토지 1억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이 1억 1,000일 때 얼마예요? 1,000만 원. 곱하기 0.5니까 5만 원. 그러면 산출세액은 얼마가 돼? 30만 원. 이런 게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됐어요. 말뜻만 오늘 알고 갑니다. 자세한 세율은 나중에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꼭 하면서 나중에 다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건축물도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서 62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죠?
사치성 재산 건축물, 그래서 골프장 고불확장 건축물은 아까 골프장 고불확장 토지도 그랬는데 얘네들 건축물도 몇 프로예요? 1,000분의 44% 세율 정도네요. 한번 보시고 주택의 세율입니다. 별장과 별장 이외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놀이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접속 토지이며 주택권 재산세 대상이다. 별장도 고율의 세율이 정된다는 것 뿐이지 주택권 재산세인데, 자,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정된다는 밑줄이에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이렇게 고율의 세율이 정되고 있습니다. 밑줄이요. 자, 사실성산이라. 근데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동그라미 기억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는 주택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이요. 주택별로요.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합산하는 과세 표준금액이 그럼 틀려요. 아니고 뭐다? 주택별로. 자, 경기도 광명시에 A주택, B주택이 있다? 그러면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주택별로 초과누진세율을 정합니다. 밑줄이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주택별로 쭉 밑줄. 그 다음에 그 별장 이외 주택, 그 동그라미 2번 별장 이외 주택대 있잖아요. 별장 이외 주택대 있으면 이 주택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고급주택 포함이요.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을 포함해서 자,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웁니다. 오늘은 주택이 중요해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주택으로 나눠서 재산세에서 별장은 몇 프로? 4%. 1,000분의 4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주택도 자,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오늘은 요것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62페이지 한가로 5번 선박 및 항공기 세율인데, 선박, 고급 선박이라는 게 좀 맨 아래 밑줄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니까 몇 프로? 5%입니다. 63페이지 일반 선박인 항공기는 1,000분의 3, 0.3%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제가 앞으로 수없이 이제 한 30번은 말씀을 드릴 건데,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한 30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재산세에서 별장,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자, 고오락장 토지든 고오락장 내 건축물이든 골프장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자, 얘네들은 1,000분의 44%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살성산인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X요. X입니다. 고급주택은 4%가 아니라, 4%가 아니라 1,000분의 40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몇 프로냐? 5%예요. 그래서 요거만 일단 오늘 알고 갑니다.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는 거. 고급주택 그 4% 아니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갑니다. 오늘은. 자, 요거 한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한 30번은 제가 적어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한 30번. 자, 그래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예요. 이건 일단 알고 갑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63페이지 양가로 6번의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됐습니다. 제4절 재산세 납세 절차입니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잘 나와요. 그래서 납세 절차 요걸 이제 보고 갑니다. 아니, 세율은 오늘은 재산세 세율은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고, 지자체 창의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그 가감 적용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대상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아직은 뭐 안 했고요. 용어 설명, 누진세율이 뭔지,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드렸고, 다만 재산세에서 주택만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다. 주택은 자,
별장 이외의 일반 주택은 여러 개의 주택이 동일한 신고하나 구역내에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초과전세를 정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런 정도만 오늘 세율은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제4절 납세 절차입니다. 63페이지요. 납세 절차. 징수 방법을 보니까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로 합니다. 27회 시험 때 지문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엑스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쉬운 지문이 이렇게 쉬운 것도 지문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여러분. 자, 6월 1일로 합니다. 항상 이때를 기준으로 모든 일 판단합니다. 재산세 납기,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상식처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상식입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재산세 납기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납부 기간이 정기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요. 건축물하고 그 아래에 있는 선박항공기는,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매년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주택부는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절반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고요. 자,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여러분 고지서가 2번 날라와요. 원래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낼 걸 갖다가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민들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번 나눠서 징수하는 거예요. 한 번에 낼 거를 2번 나눠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2번 날라옵니다. 7월 달하고 9월 달에 2번 날라오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있잖아요. 학원별로는 아니지만, 저한테 배우는 전체 수강생으로 따져서는 해마다 한두 분씩 저를 꼭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고요. 매년 찾아와요. 진짜 안 찾아올 것 같지만 꼭 찾아와요. 그래서 교수실을 놓고 해요. 예? 뭐 좀 물어보려고요. 이것 좀 드세요. 예, 물어봐요. 예. 제가요, 분명히, 이것 좀 봐주실래요? 제가 분명히요, 여름에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또 재산세 내라고요? 또 이렇게 고지서가 왔어요. 이럴 때는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주택분, 보면은 뭐냐면 주택분 재산세예요. 이런 분들이요,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택분은 2번 날라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 주택분 보세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요번에 법이 통과됐어요. 요걸 20만 원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자,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20만 원까지는 여유가 있다, 부담이 없다 봐가지고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10만 원을 뭐로 고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2번 나눠 징수하면 고지서 만드는 사람이랑 서로 내는 사람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내는 게 좋지. 그래서 자, 2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한 번에 7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29회 시험 때. 자, 10만 원에 또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20만 원으로.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시험에 또 요거 알고 있는지를 앞에서 지금 기출이 됐는데 어떻게 물어봤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고기를 드시고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징수할 세액이, 토지분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0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요. OX요. X인데 왜 틀렸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토지분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0만 원이라고 했어요. 토지분은 징수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항상 지금 읽고 있는 지문이 토지를 말하고 있는 지문인지 건축물 말하고 있는 건지 주택을 말하고 있는 건지, 항상 이걸 주의해서 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슬쩍 바꿔버려요. 제 또 토지 얘기인데 건축물로, 주택 얘기인데 건축물로 막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29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정기분에 대한 납기, 다시 절 보세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언제라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고, 자, 토지분은 언제라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고, 주택분 부가징수세계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얼마요? 이제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수시분을 봅니다.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려고 컴퓨터로 쫙 출력해가지고 책상 위에 쌓아놨었는데, 발송하려고. 그런데 잠깐 쌓아놓고서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겨울바람이, 겨울바람이 슉 들어와가지고 슉 부는 바람에 종이, 그 중에 저 고지서 한 장이 휙 바람에 날려서 책상 밑으로 떨어졌는데 모르고 나머지만 다 거기서 보냈다가, 어느 날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볼펜을 굴리다가 탁 해가지고 볼펜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 이거 볼펜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가 한 장 떨어져 있네. 봤더니 고지서 한 장 못 보낸 게 있어요. 바로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시부가 사유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수시부가 징수할 수 없다고 바꿔서 옛날에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의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64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납세지요.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원칙? 물건 소재지. 자,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예전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요. X입니다. 자,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OX요. X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것은 경기도 광명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것은 노원구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니까. 각각의 토지 소재지. 여러분, 제가 분명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지나가면서 쉬는 시간에 저를 보면서, 그 싫어하라고, 실제로.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오던 거리요? 하면서 지나간 주부 수강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각각의 토지 소재지지,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모르셔도 돼요. 자, 양가로 4번 징수 방법을 봅니다. 보통 징수하죠, 재산세는. 동그라미 기억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이 재산세를 공부했다고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부과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또 역시 비출입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납기 개시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아닙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줘야지 미리 준비를 하지.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되는 병기되는 조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밑줄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특정 자원분이 아니에요. 재산세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다. 밑줄 짝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 집에 가서 고지서를 보시면요, 2017년도 나왔던 고지서를 보세요. 그럼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자, 특정 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제가 그랬어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소액징수면제 규정도 적용되고 하여튼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재산세 나와 있는 것이면 누구 의뢰 같이 나와 있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가 항상 친구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도 특정부동산분도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둘 다 보통징수하는데 같은 무렵에 납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납기가 토지일 때는 같이 9월달, 건축물이면 7월달인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만드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지금 적었잖아요.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될 수 있는 병기세 뭐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액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뭐 한 1,000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밑줄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2,000원 빼고 아래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재산세 세액이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이해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쪽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2,000원일 때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우리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세법상 조세 총론 첫날 배운 게 물납이 허용되는 지방세. 지방세에서 뭐만 물납이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지방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싹 다 골라봐라. 그러면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납입니다.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이요. 28회 시험에서는 지방세법상 물납, 재산세 물납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이. 오늘은 그냥 입문과정이라 물납의 요건만, 요건만 가볍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요건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자체장은 자,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재산세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고요?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딱 1,000만 원이면 안 돼요. 초과해야지.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물납은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지 지자체장이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물납하느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는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너미 시군구에 있는 거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납할 때는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해야지 서초구나 광명시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재산세 물납재산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또 재산세 물납재산은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국내도 아니에요. 국내면 전국에 있는 거 안 돼. 동일한 시군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시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할 수 있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그래서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28회 시험 지문의 정답으로 나온 게 이제 이거였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본선 하면 더 나오는 내용인데,
납세무자가 물납을 신청했다고 과세권자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납은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어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했어요. 공무원이 봤더니 아니 자,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워봤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그 부동산 등기부에 3번 가압류돼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그런 거 물납받으면 그러니까 물납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요걸 이제 알고 이제 물어봤는데 물납을 불허가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납 불허가 받으면 자, 과세관할 구역 내 다른 물납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와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오늘은 물납 요건 4가지. 절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은 재산세만 허용되는데 물납 재산세 요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두 번째 납세무자 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인데 어떤 부동산?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납 요건 4가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둡니다. 동그라미 2번 분할 납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아까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래봤자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 재산세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 절 보세요. 왜? 내가 여러분 여기 광명 시민들을 너무 무시했나? 자 그럼 저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또 무시했나 모르겠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자, 묻겠습니다.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으면 프라이버시 침해되니까 저한테만 살짝 있잖아요. 윙크를 보내주세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에? 없는 것 같으네? 자, 없잖아, 이거. 자, 없잖아요. 이게 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서울 강동에서 강의할 때 있잖아요. 강동에서 강의할 때 이 교탁 여기 지금 텅 비어 있네. 이 교탁 앞에까지 수강생들이 빽히 이렇게 자리 강의실 크기는 길이가 좀 더 긴가? 하여튼 거의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강의실인데 수강생들이 빽히 앉아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윙크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그리고 제가 진도 나가려고 딱 했더니 요 교탁 바로 앞에 앉은 어떤 사장님이 있잖아요. 헛기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봤더니 저한테 윙크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제가 몰라주니까 그분이 제가 딴 데만 보고 있으니까 헛기침해 보니까 하면서 윙크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장님 이 사장님이 진짜 무일푼에서 부자가 부동산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가도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60대 중반이셨었는데 중개에서 딸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알면 좋으니까 이제 심심하셔서 나오신 분인데 하여튼 부동산 상가도 갖고 있고 집도 몇 채 있고 지방에 땅도 있고 그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밥을 먹자고 하면은 밥을 먹자고 하면 제가 좀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고역이었는데 뭐냐면 본인 살아오신 얘기까지 쭉 또 항상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그건 좋은데 거기다가 또 정치적인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딱 그냥 저기인데 정치적인 얘기까지 하시면서 막 하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한테 들은 얘기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인상에 남는 것은 이거였어요. 그분이 집 한 채 만들 때는 고생 많이 했대요. 한 채에서 2채 만들 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면서 고생을 좀 했대요. 근데 2채 되니까요. 2채에서 3채 될 때는 있잖아요. 이걸 사고 팔고 하면서 2채 돼서 3채 될 때는 금방 됐대요. 3채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분 표현을 하면 따라 지절로 그냥 3채가 4채 되고 4채 5채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면서 2채 만들기까지가 어렵지 2채부터는 이제 부동산 잘 굴리기만 하면은 2채부터 3채, 4채 되는 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장님 하여튼 재산세 밑줄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요. 그리고 법령이 전부했다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전부 아니고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납부기 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밑줄 쫙 꺼놓고 동그라미 디귿번인데 45일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자, 분납 기한이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로 바뀌었어요. 2개월로. 그래서 자 2개월로 고칩니다. 2개월로 바뀌었어요.
45일로 했더니 헷갈리더란 말이지.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통일돼서 2개월로 편하게 사람들 헷갈리지 말라고, 분납기한을 헷갈리지 말라고 2개월로 바꿨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29회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납기한 나쁘게 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저를 보세요. 건축물입니다. 재산세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분할 납부한다 그러면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분납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 이제 2개월로 바뀌었으니까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9월 달은 31일이 없잖아요. 자, 뭘로 하는 거니까 자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납기한 이런 얘기예요. 토지분이다 그러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역시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1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 개정된 거. 그리고 의미도 정확히 언제까지 분할을 납부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29회 시험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 공부했던 분들 28회 시험을 혹시 세법을 공부했던 분들은 세법은 문항수도 적게 출제되면서 법이 맨날 바뀌니까 그냥 죽겠어요. 하여튼 맨날 법을 공부하고 책도 맨날 바꿔야 되고 민법이나 학계로는 잘 바뀌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유, 우리는 계속 바뀌고. 그래서 세법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지. 계속 여러분들도 계속 책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니까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재산세 하여튼 저를 보세요.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500만 원 추가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 상식처럼 알아둡니다. 65페이지 양가로 6번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한 건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워요. 여러분 여담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담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담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직접세, 간접세 배웠어요.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이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반대가 간접세인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부가가치세, 주세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럴 때 시험에서 직접세냐 간접세냐 직접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간접세와 직접세를 놓고 봤을 때 간접세의 특징은 조세 저항이 낮아요. 세율 인상에 대해서. 근데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 낮고 직접세는 조세 저항의 정도가 높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세 같은 거 간접세입니다. 납세무자는 하이트, 카스, 그 다음에 참이슬, 그 다음에 처음처럼 만드는 그 회사 그 사업자가 얘네들 주세 납세무자예요. 세무서 냅니다. 근데 세금 부담은 누가 내요? 우리가 술 마시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젯밤에 술 마신 분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카페 모임하면서 저녁 때 사당에서 술 마실 건데 아줌마 아니 저 아저씨 저 뭐야 이슬이 한 병이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마신 게 조금 마신 게 청포도의 이슬. 자 아줌마 청포도의 이슬이야. 자 해가지고 술을 먹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내가 술 마시면서 주세를 오늘 얼마나 납부했지?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주세를 내는지도 모르고 술 마셔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막 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부가가치세 다 여러분이 부담해서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부담했는데 그거 물건 사면서 부가세 내가 이번에 오늘 토탈에서 부가세를 얼마나 냈지?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간접세는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은데 직접세,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재산세 같은 이런 세금은 세율 인상되면 사람들이 욕을 막 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져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니까 욕은 하지만 세율 인상에 대해서 욕은 하지만 그게 좀 누그러져요. 사람들이 제일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매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그래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이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거. 세부담 상한선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예요.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느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렇게 보유세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산세 이제 거기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10만 원 냈어요, 재산세를. 올해 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요, 올해 15만 원만 납부할 세금으로 해요. 이런 게 뭐라고요? 세부담 상한선이에요.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거. 오늘은 세부담 상한이 뭔지 말뜻만 이해하시고 보유세에 있다는 거. 보유세 부담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라. 이 정도만 알고 갑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웁니다. 65페이지 한가로 7번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를 봅니다.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 먹으면 뭐라고요?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외우냐면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옆에다가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산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되느냐?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재산세액이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뭐 시험에서는 예전에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재산세 종합문제에서 재산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가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방교육세입니다.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다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고, 제2편 지방세 다 봤고, 이제 제3편 국세로 넘어갑니다. 국세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인데 6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있죠? 자, 이 종부세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진도를 보니까 우리가 7주더라고요, 이번에. 11월, 12월 합쳐가지고 7주더라고,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7주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12월 말까지 있잖아요, 우리 수업. 예?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2주 남았죠, 우리가? 2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국세를 이제 2주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다 보고 양도소득세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2주에 걸쳐서 국세, 종부세, 양도세 남아있는 부분을 다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지금 종부세 들어가면 좀 뭐하니까, 자, 다음 시간에 종부세 보기로 하고요. 고개를 듭니다.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자, 복습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뭘 배웠냐? 등록면허세 우리가 납세 절차 배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등록권자 주소지예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등록면허세 납세지. 등록권자 주소지예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30일 내 신고 납부예요?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 기간 나오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등록하기 전까지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여기 있어요. 신고의제라고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했어도 신고기한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등록면허세는 예외적으로 기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배우고, 요거 원칙적으로 요 내용만 오늘 딱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중가산세 규정.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계 80% 중가산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그냥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우치와 친구들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요. 6,000원 미만 나왔을 때는 6,000원 미만 나왔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최저한의 세액은 받겠다. 등기등록물을 대행해 주면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수료적 성격이 세기 때문에 공짜로 안 해주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 먹은 어떻게 해요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자, 저를 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내죠.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 대표적인 보유세인데 자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것은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이렇게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역시 과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황부가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이건 대답해야 돼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 이것만 하면 안 되고 토지분 재산세 대상인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권 재산세 대상으로. 항상 여러분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로 과세합니다. 주택권 재산세 대상으로. 근데 상가는 건물과 토지 가격을 공시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상가 건물은 건축물 분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따로. 에?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냐? 시설물도. 골프 연습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뭐도요? 재산세 대상도 된다는 거. 자,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고 별장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주택 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주택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 10배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선박 항공기는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압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종중입니다. 자,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입니다.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그렇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각자. 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변동이 이건 했구나. 자, 국가나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에?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나중에 또 이거 자, 됐습니다. 언제 변년식인데 나중에 합니다. 원칙과 예외만 일단 딱 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 결정할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자, 지자체장이 항상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재산과 법인 소유재산 과세 표준 결정 기준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과세표준 결정 기준 똑같습니다.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결정해? 시가 순액으로 결정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 법인 장부상의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항상 뭐로 한다?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 순액이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인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현재 몇 프로입니까?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고급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 곱해집니까? 고급주택은 몇 프로 곱해? 60%입니다. 고급주택도 별장이든 고급주택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토지 건축물은 70% 곱한. 그래서 토지 시가 순액이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다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70% 곱한 얼마? 7천만 원이 과세된다.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뭐로 한다? 시가 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율을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요.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대상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재산세 지자체장의 표준세율의 50%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해당 연도, 당연도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까지 땡, 5년간 땡.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고 주택만 좀 기억합니다.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눴을 때 별장은 재산세 몇 프로 세율? 4%. 고급주택은 몇 프로 세율?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1,000분의 40.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적용한다. 이런 것들. 재산세요, 주택이요. 여러 개의 주택이 동일한 시공간을 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자, 주택별로 세율 계산해요. 소유자별 합산해요. 주택별로 초과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주택별로고. 그 다음에 재산세, 자, 납세지는 토지, 어디?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 토지,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지방세는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예요. 재산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하는데 납세무자가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할 수 있다. O, X예요. O, X예요. 재산세는 원칙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거기서 날라온 거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보통 징수할 때 고의서 보낼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의서를 발부해야 돼?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되고 우리 저쪽 맨 끝에 분단 2명이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대답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자, 5일 전까지 목소리를 좀 키우고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고개를 들고 납기, 정기분에 대한 납기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는 언제입니까? 매년 언제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냐고.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고 토지분은 언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토지 아니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2018년 개정세법 내용. 자, 주택분 재산세. 자, 얼마 징수할세액이? 2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바뀌었죠, 올해? 20만 원 이하일 때. 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수시부는 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고요. 재산세 또 봅니다. 자, 소액징수 면제.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이하네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2,000원일 때는 재산세는 징수해야 하네요. 한다는 거. 재산세 고지서의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병기에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요. 물납이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걸로 물납하냐? 부동산. 근데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이에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소지하는 데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고개를 드시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나 쪽팔려가지고요. 교수님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윙크 못했는데요. 저 500만 원 우리 집 넘게 내거든요. 그런 분 있으면 이따 지나갈 때라도 윙크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저를 보면서.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 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아이고 45일에서 2개월 바뀐 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자, 재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가. 지역 나오네? 아니고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됐습니다. 잘하셨고 오늘 이따가 사당에 하여튼 마시러 올 분들 마시러 오시고요.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